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1952년 엘리아 카잔 말론 감독, 그리고 이제 말론 블란도 이제 주연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목은 비바 자파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제 무비 리뷰 해드린 작품이 그 말론 블란도 주연의 이제 원 나이트 잭을 해드렸는데, 어제 그 무비 리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밤은 이제 비바 자파타라고 하는 이제 말론 블란도 주연의 영화를 볼 예정이다라고 해서 봤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해드린 겁니다. 이게 이 지금 상황이 조금 재밌습니다. 이 영화랑 이제 이 영화를 감상을 한 것,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무비를 해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저가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맞물려 있는데, 몇 번 무비 리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라스크루세스라고 하는 뉴멕시코의 도시입니다. 뉴멕시코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이제 거기에 있는 대학교 이제 대학원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라스크루세스에서 이제 차로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제 50분 달리면은 이제 엘파소라고 하는 도시가 나요. 엘파소는 꽤 큰 도시예요. 이제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미국 도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열 손가락 안으로 드는 규모 면에서 이렇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 8인가 9인가 그래요. 이제 인구로 따지면은. 그리고 이제 라스크루스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뉴멕시코 주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라스크루세스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엘파소를 가다 보면 이제 주경이 나와요. 국경이 아니라 주경. 이제 뉴멕시코에서 이제 엘파소로 텍사스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엘파소는 이제 텍사스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엘파소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엘파소가 국경 도시예요. 엘파소라고 하는 도시의 국경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이렇게 멕시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전부터 이제 여행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돈이 조금 있었을 당시 이제 돈을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씀씀이가 좋아지는데, 그때 뭐 다른 투자는 안 하고 여행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사실 이제 멀리 가는 여행을 조금 못했고, 왜냐면 이제 한 달 뭐 받고 뭐 이런 이렇게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휴가가 나오더라도 이제 한 일주일 플러스 이틀 3일 가니까 뭐 길어봤자 열흘 정도인데, 뭐 이렇게 멀리 가는 뭐 여행은 못 갔지만은 이제 뭐 그런 많은 이렇게 뭐 아시아라든지 뭐 그런 데 많이 갔었고, 또 이렇게 회사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은 뭐 그런 돈으로 또 터키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도 이제 지금 있는 곳이 두 번째 지역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출신을 따져보면은 해외 아닙니까, 해외.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해외에 있는데, 멕시코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 라스크루세스 오기 전에 버펄로에 있었는데, 버펄로에 있을 때 그런 계획을 짰었어요, 사실. 이제 남미라든지 멕시코 쪽을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짰었고,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은, 제가 버플로에서 스쿠터를 살 때, 스쿠터 가게 주인한테, 이 스쿠터 이거 산 다음에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이거 타고 이렇게 미국 대륙을 넘어서 멕시코 국경으로 간 다음에 중미 있는 데를 내가 스쿠터 여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했죠. 뭐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획만 짜고 이렇게 말만 하고 뭐 그러고 끝나버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학교가 이제 라스크루스에 있는 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진 거죠, 멕시코. 그러면 뭐 이렇게, 야, 멕시코랑 가까워졌으니까 멕시코 금방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멕시코 갈 생각이 또 이렇게 잘 안 난 거예요. 이제 2년이 돼 가거든요. 라스크루세스 온 지 2년이 돼 가는데, 2년 동안 뭐 이렇게 바빴던 것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렇게 차 사고 뭐 이렇게 한 게 뭐 작년 여름 정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또 2학기가 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겨울방학 때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뭐 시간 없었고 이렇게 하니까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왜 멕시코가 저 아래 국경이 저기고 그 국경만 넘으면 멕시코인데 왜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요즘 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길래 이 그 무비 리뷰를 할 때도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번 주 그 금요일 금요일 아니다, 일요일에 그 국경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국경을 처음으로 넘어서 그 후아레스라고 하는 데 갔었거든요. 이제 후아레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마약 전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죄 다발 지역으로 이렇게 유명한데, 어쨌든 거기 가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국경 도시고 이렇게 엘파소랑 후아레스가 붙어 있어요. 그 국경을 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후아레스에 사는 학생들이, 조금 돈 있는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 학교를 다녀요. 그게 보내는 거겠지? 이렇게 멕시코에 있는 부모들이 건너서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와라. 뭐 후아레스 뭐 이렇게 멕시코 교육 받아봤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건데, 그래서 국경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서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엘파소는 물론 이렇게 미국 도시고, 물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 멕시코 사람들이 많은데 멕시칸 아메리칸이겠죠. 나는 그 후아레스라는 곳이 뭐 이렇게 국경도시 할 때 미국 문화, 미국화 되어 있는, 아메리카나이즈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탁 건너자마자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완전히 멕시코 들어더라고요. 멕시코. 완전한 멕시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멕시코 문화를 만끽하고 이제 1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기 전에, 그쪽으로 떠나기 전에 그 제가 옛날에도 계속 그 해외 여행 할 때는 한국에 뭐 이렇게 해외를 간다라든지 뭐 그런 걸 이용을 했었던 게 아니라 런닝 플라넷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썼었어요. 미국, 그러니까 그게 그 호주인가 미국인가 출판사에 나오고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여행 출판사인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런닝 플라넷을 항상 이용을 해서 해외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를 가니까 이제 멕시코 런닝 플라넷을 샀죠. 그래서 이제 그 런닝 플라넷에 그냥 뭐 이렇게 지역 뭐 정보 이렇게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멕시코 역사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 나라 런닝 플랜에 이제 그 여행 가이드를 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을 샀다, 무슨 러시아를 샀다, 뭐 호주를 샀다라고 하면 호주 역사, 러시아 역사, 영국 역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런닝 플래넷을 사가지고 멕시코 역사 이런 걸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아즈텍, 뭐 그 전에 그 뭐 스페니쉬, 이제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즈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코르테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즈텍 사람들이랑 전쟁을 벌여서 이렇게 그 해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독립이 되고 19세기에 독립이 되고 20세기에 이제 멕시칸 레볼루션이라는 게 생긴 다음에 뭐 현대로 넘어가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짤막하지만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읽으면서 이제 멕시칸 레볼루션 부분에 이 굉장히 패밀리한,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나와요. 하나가 이제 판초 빌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에밀리오 자파타라고 에밀리아노 자파타라고 나오거든요. 판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뉴멕시코의 판초 빌라 스테이트 파크라고 있어요. 미국이에요. 판초 빌라 주립공원이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판초 빌라 주립공원에 대한 정보를 잠깐 보니까, 이제 판초 빌라는 뭐 이렇게 그 미국이랑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멕시코에서는 영웅이지만은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은 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파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었어요. 비바 자파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말론 블랑도가 주연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 그 상 이렇게 노미네이트가 됐었고, 뭐 그런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초 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멕시칸 레볼루션이 1910년에 시작돼서 1919년 정도에 그 끝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활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30여 년 동안 계속 정권을 잡아왔던 이제 대통령을 무너뜨린 이제 공헌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가장 이제 영웅으로서 추앙을 받는 사람이 추앙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판초 빌라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에밀리아노 자파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것도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저번 금요일에 이제 후아레스에 갔었거든요. 근데 후아레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판초 빌라가 2번 승리를 거렸거든. 멕시칸 레볼루션 내전이 있을 때 판초 빌라가 2번 정부군인가 이제 전쟁을 벌여서 2번이나 승리를 거뒀었던 그 도시가 이제 후아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왜 그거를 내가 체크를 하게 됐냐면은 후아레스에 딱 갔는데 뭔가 페스티벌 같은 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 이렇게 말도 타고 총 쏘는 뭐 그런 어트랙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뭔가 그런 혁명 당시에 그런 활약선을 그린가 보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판초 빌라인 것 같더라고요. 판초 빌라를 이제 주인공으로 한 이제 야외 아트랙션을 벌이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2번을 판초 빌라가 이제 후아레스에서 2번 승리를 걸었는데 한 번 승리가 6월에 있었고 또 한 번 승리가 5월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승리가 5월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었던 판초 빌라를 주인공으로 한 야외 연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트랙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판초 빌라가 이 5월에 승리를 거둔 그런 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축제 같은 게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런 걸 안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파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 정도 이제 좀 lonely planet에 있는 거 이렇게 정보 보고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 좀 보고 뭐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인가 라스크루스에서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제 DVD를 4개를 빌렸는데 나머지 3개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가 이제 스트로독이고 샘 페킨파 더 신 오프 맨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라스트라다 페데리코 페리니의 이제 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선 웰즈 주연의 이게 제3의 사나이 The Third Man,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바 자파타를 빌리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이드라든지 이제 융이 얘기를 하는 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뭔가 순간순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심사숙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라든지 초이스라든지 디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되지 않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연속해서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는 거, 무슨 엘리베이터를 탈까, 뭐 걸어서 갈까, 계단을 갈까, 무슨 쇼핑센터를 갈까, 뭐를 먹을까, 이런 것들이 심사숙고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전혀 생각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멕시코 여행을 결심을 하고 가게 되고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고 멕시코 쪽으로 여행을, 그런 와중에 영화를 하나를 골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바 자파타가 되는 거죠. 이 비바 자파타 말론 블란드가 주연을 하고 엘리아 카자니 감독을 한 1952년 이 작품이 이제 바로 판초 빌라 쌍두 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명 이렇게 북쪽의 영웅, 멕시칸 리볼루션의 북쪽 영웅이라고 하면은 이제 판초 빌라가 되는 거고, 남쪽 영웅이라고 하면은 에밀리아노 자파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영웅에 대한 정보는 후아레스 갔을 때 축제를 통해서 접했고, 자파타는 어제 본 영화를 통해서 또 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영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도 또 후아레스가 아니라 약간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치아와라고 하는 도시를 내가 여행을 갈까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멕시코 문화라든지 멕시코 여행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 쪽으로 더 가겠습니다. 에밀리아노 자파타에 관해서는 이제 위키페디아라든지
요즘 워낙 그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게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가 전문가가 아닌 저가 이제 강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멕시칸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1910년에 일어나서 1919년 동안에 계속 되는데, 그때 활약했었던 그 영웅, 그 멕시코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자파타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이냐? 이 사람이 이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가장 과격했어요. 어떤 면에서 과격했다라고 하는 게 뭐 그 밀리타리스틱하게 어그레시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그 그러니까 이 재분배 확실하게 이 소유권을 가진 대지주라든지 그런 사람 그 땅을 다 이렇게 그 몰수를 한 다음에 그걸 다 짧게 쪼개서 이 가난한 농민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그 사람이에요, 이 자파타. 그러면은 당연히 그 멕시코의 서민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영웅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대변을 해주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 독재 정권, 힘 있는 어떤 권력이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영웅이었고, 멕시코 자파타가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 지금까지도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자파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의 그런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0년에 이제 남쪽의 그 원주민이라든지 가난한 농민이 이제 그 무장 투쟁 이런 거를 일으켰거든요, 멕시코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이제 지칭할 때 이제 자파타니스트인가 뭐 그런 식으로 지칭을 했었어요. 자파티스트인가 봅시다. 자파티스타스. 자기네들은 자파티스타스다. 우리들은 가난한 농민이고 지금 불공평하다.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력이라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분쟁을 벌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파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네들을 이제 명명을 한, 그럴 정도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멕시코 역사에 있어서의 그 피규어가 된 거예요, 자파타가. 이 사람의 영웅적인 인생을 이제 그린 것이 이제 비바 자파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는 어제 봤어요. 어제 봤기 때문에 기억은 잘 나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좀 비바 자파타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보니까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자파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각색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별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불만이 나거나 영화라고 하는 것이 꼭 똑같이 뭐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재생해서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비바 자파타라를 보고 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그 농민을 위해서 싸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잘 영화가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런 게 조금 있다라는 거를 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파타라고 하는 인물이랑 말론 블란도가 연기를 한 그 자파타라고 하는 인물 사이에 이제 또 간극이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 라인에도 굉장히 좀 상반된 것이 있다. 물론 큰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즈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30년 동안 독재를 했길래 자파타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물러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통령이 새로운 이제 진보적인 대통령이 됐는데, 자파타랑 이제 충돌이 있는 그 사이에 밑에 있는 자기 부하한테 이렇게 암살을 당해서 그 부하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나와요. 실제 인물이 나오고 그런 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세한 것이라든지 자파타의 인물 묘사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좀 로맨틱하고, 그리고 또 미국 관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영화적인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접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영화 쪽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1952년 작품이면 굉장히 옛날 영화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화 자체가 그렇게 그 촌스럽구나. 아, 옛날 영화다.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었고, 그리고 그 100% 로케이션을 했다라는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이제 텍사스라든지 멕시코 쪽에서 로케이션을 한 건 아니지만 멕시코 국경 가까이에 있는 이제 미국 지역에서 이제 로케이션을 한 것 같고, 그 중에 뉴멕시코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서 올 로케이션을 한 거 이렇게 그런 곳에서 로케이션을 많이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고, 오락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어제도 그 스탠리 큐브릭이랑 이제 말론 블란도 그 감독이 바뀌는 그런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 원 나이트 잭이란 영화를 이제 무비 리뷰를 하면서 제가 스팔타커스도 봤거든요. 이제 어떤 그 느낌이 들었냐면은, 미국의 이제 그 영화의 그 흐름에 그 농민을 대면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영웅적인 그 투쟁을 벌이다가 끝내 이렇게 그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줄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예전에 한국에 공개했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아카데미상을 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아카데미상을 탈 것이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탔더라고요. 작품상도 타고 감독상도 타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재밌게 봤길래 극장에서만 10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계속 돈을 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하트는 좋아하는 영화가, 브레이브하트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스토리라든지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사실 스팔타커스를 봤어요. 스탠리 큐브릭의. 근데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영화가. 그 전체적인 그 이렇게 예를 들어 미천한 그러니까 꼭 미천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어릴 때부터 그 권력, 다른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왕족이라든지 무슨 다른 민족이라든지 잉글리시, 브레이브하트 같은 경우에는 스카티시 잉글리시 이렇게 되고, 무슨 스팔타커스가 그냥 노예랑 이제 무슨 귀족 계급이라든지 평민 계급이라든지 그런 그 학대라든지 차별 이런 거를 계속 경험을 하다가 그 자기 동료들이라든지 그런 학대 받는 사람들을 그 영향을 이렇게 영웅적인 영웅적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그런 그 권력에 맞서서 한 걸 한다.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스팔타카스는 제가 알기로는 1960년 정도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그럼 비바 자파타는 8년이 더 앞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비바 자파타를 딱 보니까 또 비바 자파타에서 이제 스팔타카스라든지 브레이브하트 그래 이제 통하는 그런 그 전체적인 전개 이런 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영화다, 뭐 굉장히 굉장한 영화다라고 하는 거, 스팔타카스, 브레이브하트 다 이제 명작으로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영화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영화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긴 역사를 통해서 축적이 돼서 계속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그런 영화가 나오는구나라는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특히 이제 스팔타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스탠리 큐브릭이 만드는 좀 딱딱한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그 휴머니즘 이런 거는 잘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브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굉장히 잘 묘사를 했고 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팔타카스보다 저는 그 브레이브하트에서 나오는 이제 윌리엄 월레스, 이제 멜 깁슨이 연기를 한 그거랑 이제 말론 블란도가 연기를 한 이제 비바 자파타, 이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한 걸 느꼈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지만은 철저하게
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철저하게 그 권력을 이제 혐오하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절대로 자기가 권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기회를 통해서 무슨 그 개인적인 이익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줘요. 말론 브란도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영웅을 묘사를 하면서 브레이브하트에서도 그랬고 비바 자파타에서도 그랬는데 그 미국 영화가 가끔가다 이제 권력을 가진 이 더러운 이제 권력층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인물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브하트도 그런 정의로운 주인공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잘했지만 거기에 주위에 맴도는 그 잉글리시 그러니까 영국 그쪽의 이 왕족 이런 사람들보다 이 부패한 스코틀랜드의 귀족 이런 사람들의 묘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난 봤어요. 더러운 그 권력의 눈이 먼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묘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여기 그 비바 자파타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했어요. 그런 대조를 시키는 거죠. 비바 자파타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 싸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그 정도 보여줬었으면은 그 테크닉이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줬을 경우는 그 대조를 통해서 더 멋있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자파타라든지 그 윌리엄 월러스 이런 사람 그 인물이. 그래서 그런 묘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비바 자파타가 이제 안소니 퀸이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안소니 퀸이 이 중년이 되고 장년이 돼가면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영화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나이 같은 모습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이 더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안소니 퀸 너무너무 젊은 안소니 퀸이 나옵니다. 안소니 퀸이 실질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론 블란도의 친동생인지 어떻게 의형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같이 싸우는 동료로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인물을 잘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상 이 조연남성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말론 블란도도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연남상 노미네이트가 되고 각본상 그리고 이제 미술상 그리고 음악상 이렇게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트 무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렵게 볼 영화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락 영화예요. 철저하게 오락 영화고 오락적 요소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코믹한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113분 해서 이제 2시간 정도 가까이 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952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신없이 봤습니다. 네. 말론 블란도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말론 블란도 영화를 하나씩 다 이제 섭렵을 해서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즘 제 생활이 이제 멕시코 쪽에 관심으로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두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영화를 선택을 하고 보게 됐는데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 점수는 95점 주었습니다. 95점.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즘 영화 사람들이 재밌는 영화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사실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영화를 뭐 기호학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든지 무슨 영화사의 그 맥락에 따라서 무슨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예술적 뭐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영화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영화 평론을 전문으로 하고 또 그런 평론가가 된 게 그런 쪽에 무슨 뭐 이렇게 석사학위를 받았다니 박사학위든 이런 나는 그런 평론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난 평론을 좋아할 때는 영화를 찍은 사람들
영화 감독이 그 다른 영화를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공부를 뭐 이런 걸 안 했지만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매니아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평론 이런 거는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영화를 제가 보는 이유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재미를 추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재미를 추구하고 영화를 보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는 정말 정신없이 재밌게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꼭 그것만은 알지만은 그게 제일 목적으로 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 나오는 액션 영화를 봐야 된다, 그런 욕망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요즘 제가 깨졌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재미있는 영화를 봐야 할 때는 요즘 영화를 보고, 그냥 좋은 영화를 봐야 할 때는 이제 옛날 영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이상하게 옛날 영화가 더 재밌어요. 요즘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무비 리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50년대 60년대 영화 뿐만이 아니라 이제 80년대 90년대 영화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들의 침묵이라든지 용서받지 못한 자라든지 위트니스, 피터 와이어의 세 작품은 너무너무 실망한 영화들 중에 하나예요. 재미의 면에서 훨씬 요즘 영화 아닙니까? 비바 자파타라든지 원나이트 잭 이런 영화에 비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나이트 잭 1961년, 그리고 이제 비바 자파타 1952년,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비 리뷰를 어쩌다가 이 시점까지 계속 들어주시다가 지금 저 말을 듣게 됐다면 한번 제 얘기를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해야 되겠다, 재밌는 영화를 봐야 되겠다, 옛날 영화 재밌습니다,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욕망을 이제 한번 그런 거를 시도를 해서 옛날 영화를 섭렵으로 해서 봐보시는 것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무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